지역 시사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의 재확산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오늘 좀 정리하고 대비하고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분과 시사진단 함께 하겠습니다. 울산시 여태익 시민건강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도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두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 최대한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방송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알리는 것도 저희는 방역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하루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녹화를 9월 2일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준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바라겠고요. 일단 오늘까지의 상황을 좀 토대로 추이를 한번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울산의 확진자 현황 좀 어떻습니까? 108명이 지금 확진. 네, 9월 2일 기준입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108명 중에 보면은 거주지별로 우리가 뽑아 보니까 중구가 24명, 남구가 이제 41명, 동구가 10명, 북구가 17명, 울주군이 7명. 그다음에 이제 해외 외국인이 9명입니다. 이걸 또 성별로 구분을 하면 남자가 58명, 여자가 50명, 남자가 조금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4명, 20대가 26명, 30대가 18명, 40대가 10명, 50대가 19명, 그다음에 60대 이상이 31명입니다. 노령자가 좀 많습니다. 고령자 비율이 20하고 20대 비율을 합쳐보면은 약 53% 정도로 비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 또 직업별로 보면 무직이 43명, 그다음 회사원이 29명, 학생이 17명, 그다음 자영업자가 8명, 그다음에 교사, 의사 각 1명, 그다음에 간호사, 작업치료사가 각각 1명, 그다음 체육선수 1명, 선원 5명, 그다음에 어부 1명. 이렇게 보면 무직과 회사원 비율이 한 65% 차지를 합니다. 직업별 분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좀 주목할 점이 사실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했던 건 울산에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인들 또 노동자의 어떤 확진자는 우려했던 것만큼은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울산은 산업 수도로서 대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특수한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 발병의 가장 취약한 도시 구조라고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또 기업 자체가 그동안 얼마나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방역을 해왔는가 이것도 보면 이제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울산의 기업들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제 이 자체적인 방역 노력을 집중한 건 사실이고, 또 그로 인해서 기업을 통해서 이 확진자들이 확산된 경우가 지금 없습니다. 이걸 보면 특히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방역 자체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들이 또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이제 번져서 울산의 기업 방역은 철저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지금의 분위기와 완전히 좀 달랐는데요. 뭐 언론에서는 코로나 청정 지역이다 이런 말도 좀 나왔었고, 울산시의 방역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경보 체계는 이제 가장 낮은 단계인 이제 관심 단계, 그다음 주의 단계, 경계, 그다음 심각 단계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지금 4단계입니다. 심각 단계인데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최고 단계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있고 금년 1월 20일자로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이 됐고, 또 우리시 방역 대책반이 1월 20일자로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방역 대책반 구성은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반장으로 해서 시민건강과장이 담당관이 되고 담당관 밑에 5개 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관리팀, 감시조사팀, 의료자원 관리팀, 그다음에 진단 검사팀, 그다음에 예방 접종팀 이렇게 예. 해서 이제 5팀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는 본부장이 당연히 우리 시장이 본부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차장이 행정부시장, 그다음에 행정부시장 밑에 이제 총괄조정관이 이제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그다음에 시민안전실장 이제 밑에 우리 이제 통제관이 우리 복지여성건강국장이고요. 그다음에 담당관이 시민건강과정. 여기에 재난상황관리팀을 비롯해서 13개 실무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 이제 주의 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이 되고, 그다음에 2월 23일 날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우리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금 설치돼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예, 있습니다. 심각 단계다. 예, 예. 자, 방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울산시의 역학조사는 지금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우선 이제 그 확진자를 입원 조치를 시켜서 예. 치료에 들어가야 됩니다. 격리 예. 치료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그 확진자와 이 접촉자를 빨리 찾아서 이제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뭐 양성이 나온다라면은 이제 병원에 입원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성자라 하더라도 14일 동안에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예. 이제 그런 조치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확진자의 이제 동선을 추적을 해서 모든 확진자를 찾아서 그분들을 격리 조치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더 이상 또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예. 이 접촉자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이 확진자 접촉자를 찾아내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GPS 정보, 예. 그다음에 또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 예.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차량 블랙박스라든지, 그다음에 CCTV, 그다음 QR 코드 예.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해서 접촉자를 이제 빨리 찾아서 진단 검사를 시키고 격리 조치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역학조사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저희들은 이제 역학조사관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역학적 연관성을 빨리 찾아내는 예. 게 역학조사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확진자 되겠습니다.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장치를 예, 방법을 이용한다는 예, 거죠.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병상 수가 부족해서인지 경증의 경우에는 그냥 자가격리 조치만 시키던데 울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입원입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울산은 예. 아직까지 뭐 이 병상 여유가 있다가 보니까 예. 무조건 다 울산대학교 병원에 경증이라 하더라도 경증도 다 입원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역학조사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역학조사관, 감염 현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다른 프로그램에도 이현주 역학조사관이 나오셨었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걱정되더라고요. 울산 100만 도시에 역학조사관이 3분 계십니다. 많은 숫자인지 가늠이 안 되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도 어떤지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 지금 현재 3명의 역학조사관이 예. 지금 배치가 돼서 역학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제 뭐 적지 않느냐 예. 하긴 하는데, 역학조사관이라는 이 직책이 많다고 또 좋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는 부분인 게,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나 그 역학조사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3명은 수석 그 역학조사관이 전문입니다. 전문의사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의사 한 분이 있고, 수의사는 이분이 역학조사 경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예. 그 인수공통감염병 이제 역학조사를 하신 분이니까 뭐 전혀 무리가 없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약사 선생님인데, 예. 지금 이렇게 3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현재까지 역학조사관이 부족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다라든지 뭐 이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 뭐 집단 감염이 더 발생한다면 예. 추가 채용 계획도 혹시 갖고 계신지? 채용을 하려고 하면 또 절차가 있고 또 시간이 걸리니까 예. 저희들은
그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관이 있습니다. 신속 대응팀들이 있기 때문에 집단 발병이 되면 즉시 그쪽에 요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견을 또 파견 오는 받아서 형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예. 지금 현재 역학조사관 문제로는 지금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접촉자들. 지원 물품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자가격리 물품은 지금 5개국은 예산을 합하니까 한 4억 5천 정도 예산을 가지고 예. 그 세트당 평균 한 8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800세트가 지급이 됐고요. 예. 그다음 그 구성품은 이제 다양합니다. 햇반, 김치, 라면,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생수, 물티슈, 간식용 과자, 쓰레기 봉투 이런 이제 그 일상생활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좀 한 2주간 나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드리는 거잖아요. 네, 지원을 그렇습니다. 해드리는 건데 예, 예.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울산 코로나 현황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끝나기만을 바랐던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요. 8월 들어서 확진자가 전국에 집단적으로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어디에서 보십니까? 8월이 되면서 이제 휴가가 본격적으로 예. 있었고 또 임시 공휴일을 포함해서 이제 연휴가 있었습니다. 예. 그 와중에 또 이제 서울 강화문 집회가 있었고요. 전국적으로 모이는 집회가 있었고 아마 이런 어떤 상황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된 계기가 예. 된 걸로 봐지고 울산도 이거와 무관치 않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8.15 서울 광화문 집회, 울산에서도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500여 명이 참여했다는 사실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참가자들의 신원을 좀 알 수 없다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강화문 집회 참가자를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예. 버스가 한 16대 정도 예. 상경을 했는데 여기에는 한 547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기지국 정보를 통해서 이제 질본에서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2차례로 이제 명단을 넘겨줬고 이 명단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명단이 총 484명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그 일개 단체 19명에 대해서 이미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그다음 현재 검사 인원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568명 정도가 검사를 받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 그럼 이거는 지금 그 우리가 받아야 될 사람이 547명인데 568명이 이제 검사를 한 걸로 봐서 103.8% 정도 됩니다. 8.15 관련해서 좀 마음적으로 좀 부담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자진해서 거의 받지 않았나 예.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또 저희들은 8월 15일 강화문 집회가 지금 8월 15일이었으니까 이미 이제 잠복기는 지금 지나간 거고 단지 남은 게 이제 광복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광화문에서 있었던 어떤 행사들 거기에서 감염됐던 분들로 통해서 이제 N차 감염이 저희들도 지금 N차 감염이 지금 4차까지 예. 나오고 있는데 간헐적으로 나오는 이제 이런 N차 감염자에 대한 이제 우리가 추적 조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려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70번 확진자하고 88번 확진자들 예.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 집단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중대본에서는 앞으로가 더 고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보기로는 어느 시기가 더 고비라고 보시는 건지 지금도 물론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요. 가장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그 인플루엔자 접종이 들어갑니다. 예. 또 인플루엔자가 또 유행을 할 겁니다. 그럼 이 독감 환자들하고 코로나19 환자들하고는 정세가 똑같습니다. 아하. 이렇기 때문에 이제 병의원에서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그 폐렴구균 접종하고
인플루엔자 접종을 좀 서둘러서 꼭 맞기를 좀 권장을 하고요. 예. 그다음 일반인들도 올해는 가능하면 인플루엔자 접종을 좀 땡겨서 좀 미리 좀 꼭 접종을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합니다. 예, 접종의 문제는 방금 하신 말씀은 아주 유의미한 그런 이야기 같고요. 지금도 계속 고비이긴 합니다만 지난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코로나에 있어서 중대한 변곡점이 될 만한 지점들 울산에 분명히 있었는데 어디라고 보십니까? 2월 27일, 28일 아마 양일로 기억을 하는데 예, 이때가 이제 대구 경북이 거의 막 본물처럼 막 쏟아질 때인데 신천지 관련.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저희들도 하루에 5명, 6명씩 이제 확진자가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우리가 이제 역학조사관이 그때 당시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중앙역조관을 좀 파견을 요청을 해도 대구 경북에 전부 투입이 되다 보니까 예. 울산에 올 여력이 없고 그래서 그때 좀 저희들이 긴박했던 어떤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2월 27일 날 관내 그 이손요양병원하고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의료진 확진이 예, 있었지 의료진 않았습니까? 확진자하고 그다음에 거기 작업치료사하고 이분이 이제 의료기관에서 발생이 된 최초 사례가 됐는데 여기서도 제대로 대응이 안 됐더라면 아마 대형 집단 발생으로 예. 이어질 뻔했는데 마침 그래도 거기서 수습이 잘 됐고 아마 이때가 저희들은 가장 아찔했던 예.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광복절 그 집회, 그 다음에 우리 그 88번 관련 확진자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그러게요.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20대도 물론 많습니다만 60대 이상 노령자가 많고 최근에 저희가 집에만 계셔라 외출을 자제해라 부탁드렸는데 집안에서 하는 화투 놀이로 확산이 좀 됐단 말입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다투놀이와 관련된 이제 그 장소가 두 곳입니다. 94번, 96번 이제 그 거주지인데 집, 예. 여기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명령도 내렸고 아, 뭐 좀 이례적입니다만은 예. 여기서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발생이 되기 원래도 때문에 그 집에서 같이 모여서 하던 그렇습니다. 장소였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또 거기를 방문했던 사람 8월 20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그 시설에 그곳에 갔다 온 분은 무조건 검사를 다 받아라. 받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가 엄정하게 대처한다. 고발은 뭐 기본이고요. 예.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까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울산의 코로나 재확산세 상황을 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택 울산시 시민건강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 정도 확산세라면 이제 3단계 격상 저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은 사실상의 3단계, 뭐 2.5단계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하고 있고요. 격상 가능성 어느 정도인지 또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게 이제 요건들이 있는데요. 예. 우선 1일 확진자 수가 100명에서 200명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1인 확진자 숫자가 전날 대비 이제 두 두 배로 배로 증가하는. 증가하는 예. 이 더블링이 일주에 2회 이상 그 발생이 됐을 경우에 예.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해서 판단을 내리는 내용인데 3단계로 격상된다 그러면은 이제 필수적인 경제 사회 활동은 뭐 유지가 돼야 되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금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집합이 금지가 되고 모임 행사는 무조건 10인 이하. 그다음에 스포츠 행사도 중지가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학교는 당연히 원격 수업으로 갈 것이고, 공공기관이나 기업도 이제 필수 인원을 뺀 나머지는 재택근무로 이제 전환한다든지 예. 이렇게 돼서 우리 그 일상 대부분이 이제 불편하게 바뀝니다. 사실은 일상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렇지. 예, 예. 그렇게 되지 않게 좀 사전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음압 병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병상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울산은 현재 52병상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혹여나 대규모 감염이 지속되면 나타나면 추가로
병상이 좀 확보될 수 있는지 그 여력이 궁금한데요. 울산대학교병원에 예, 그 지역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 지정을 해서 현재 음악 병상이 52병상을 지금 확보하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현재 지금 1단계인데요. 이제 이 중에는 이제 국가 지정 음악 병실이 5병실이 있고, 그다음 중환자실이 2병상, 그다음 시지정 음악 병상이 45병상 이렇게 해서 이제 52병상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점점점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입원자가 늘게 되면 단계별로 이제 이걸 4단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이제 전국에서 발병이 되는 전국 기준 예, 1,000명 이상 기준으로 예. 이렇게 되면 이제 4단계로 저희들이 준비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4단계 준비는 저희들이 최대 지금 215병상까지, 여기는 물론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저희들이 한 40에서 한 42병상 정도를 별도로 운영을 한다라고 감안을 하고, 예. 그렇게 했을 때 한 215병상까지는 지금 확보가 가능하고, 아하. 그다음에 이 정도면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 인구로 봤을 때 타 시도의 병상 확보 비율로 대비를 해보면 예. 저희들이 결코 적은 병상은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게 지금 그 울산대학교 병원하고 협의를 한 게 215병상까지 이제 협의를 했고요. 예. 만약에 이게 이제 부족하다라고 보면 이제 경남권이라 해서 이제 부산, 울산, 경남을 한 권역으로 묶어서 병상 공동 활용 계획이라고 이제 수립을 하는데, 우리 울산이 또 만석이 되는 것 같으면 부산, 경남 병실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이제 공동 권역을 지금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이제 지정을 해줬고, 우리가 이제 부산, 경남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꽤나 있는데 그중 하나가 가짜 뉴스입니다. 방역에 아주 혼란을 주고 있는데요. 진짜와 가짜 여러 가지 뭐 과장님도 접하시잖아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 가짜 뉴스의 유포자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거의 사실 이 생산 유포는 이제 우리 방역 행정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예. 이건 이제 업무 방해인데, 왜냐하면 이 사실을 유무를 확인하는 전화가 너무나 폭주를 하게 되고, 예. 그 전화 대응한다고 본연의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그 사실이 거짓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이런 이제 어떤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하고 형법, 그다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러면 허위 사실, 가짜 뉴스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제 하는데, 우선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발송하는 재난 문자, 그다음에 우리 구군,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정보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허위거나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보면 유독 구체적이고 또 빨라요. 금방금방 정보가 들어옵니다. 반면에 시에서 뭐 홈페이지나 재난 문자로 공개하는 것들은 구체적이지가 않고 또 느리다고 느끼거든요. 뭐 확진자의 동선이 땡땡 약국, 땡땡 마트, 이건 뭐 공개 안 하는 일만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제 일반인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이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게 시민들의 알거리를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걸로 좀 잘못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 동선이나 확진자의 그 동선 내에 있는 어떤 특정 시설 실명을 거론한다라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무것도 없고, 방역을 위해서 확진자를 찾기 위해서 공개를 하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확진자가 다녀간 그곳에 혹시 내가 다녀갔을 수도 있으니까 네. 상호를 좀 알아야 자진 네.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그럼요.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그런 하십니까? 거는 이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예. 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시설에, 예를 들면 뭐 어느 뭐 A 업소라고 예. 칩시다. 그 A 업소에 왔다가 간 사람이 10명이 있었는데, 예.
우리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10명을 다 특정할 수가 있어요. 누군지를 다 알게 됐어요. 그분들은 이미 연락이 가는군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분들한테는 당연히 다 연락이 가는 예. 거고, 그다음 그분들은 접촉자로서 격리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연락이 다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없었던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기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예. 공간 안에 그 시간대에 없었으면. 예. 근데 대부분은 이 밖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걸 좀 이번 기회에 우리 시민들께서 좀 정확히 좀 아시면, 예. 동선 공개가 늦어서 늦는 게 아니고, 동선 공개라는 거는 정확해야, 정확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정보지, 정확지도 않은 걸 빨리 한다고 해서 그 정보 공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빨리 역학조사를 하되, 정확한 정보는 최대한 빨리 공개를 한다. 그리고 공개할 필요가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예.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비공개로 한다. 음. 그리고 공개된 정보도 14일이 지나면 다 내립니다. 예. 예, 그게 지금 우리 지침상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 방송이 나가는 이번 주말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결정의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중대본에 발표가 있었는데요. 조심해야겠지요. 울산 시민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들께서 잘 협조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최전선에서 방역 활동을 선제적으로 잘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일상생활에 우리 그 시나 정부에서 부탁드리는 그 수칙만 잘 지켜주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밀접, 밀폐 공간에 노출이 안 되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만에 하나 또 어떤 발열이 난다든지, 뭐 인후통이 온다든지, 호흡기 증세가 좀 나타나는 이상한 이제 그런 본인이 느껴지는 게 있으면, 예. 주저하지 말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하면 빠른 검사를 통해서 2차, 3차 어떤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을철로 접어들고 추석도 오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대이동이 또 예상이 되는데, 예. 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동을 해야 될 이동은 해야 되겠지만 하시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 마스크는 예. 꼭 좀 착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인위생 철저히 좀 지켜주시고, 우리 생활 방역 수칙 좀 지켜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러셔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셨네요. 여태익 울산시 시민건강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울산시 방역당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고요. 또 우리 시민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중 최고의 방법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변할 겁니다. 다음 주에 안전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